예, 안녕하세요. 자, 오늘은요, 여러분들의 처벌에 관련돼서, 한번 공부를 해보려고 합니다. 처벌의, 종류 여러 가지가 많죠. 그죠? 뭐, 벌하지 아니한다, 형을 감경한다, 형을 감경 또는 면제한다, 형을 감경 면제할 수 있다, 뭐, 이렇게 여러 가지가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공부를 좀 해보겠습니다. 먼저 여기다 제목은 처벌 정리라고 좀 이렇게 해놓을게요. 처벌 정리. 자, 먼저 우리 제9조에서 제9조에 나와 있는 내용이 뭐냐면은 형사 미성년자거든요. 형사 미성년자. 형사 미성년자 같은 경우에는 14세가 되지 아니한 자의 행위는 벌하지 아니한다 이렇게 나와 있죠. 그죠? 그래서 여기다가 좀 적어 볼까요? 예, 벌하지 아니한다. 자, 그다음에 또 뭐가 있습니까? 우리가 심신장애인이 있죠. 그죠? 제10조에 보면은 심신장애인이 있는데, 자, 거기 보면은 제1항과 2항과 3항이 이렇게 있는데, 자, 1항에 대해서는 뭐라 그랬냐면은 심신장애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 없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는 자의 행위는 벌하지 아니한다 그랬어요. 그래서 사물 변별 능력이 없던지 아니면 의사 결정할 능력이 없는 자예요. 둘 중에 하나만 해당되면은 뭐한다? 바로 벌하지 아니한다죠. 그죠? 자, 벌하지 아니한다. 제 2항에서는 뭐라고 규정하고 있냐면은, 자, 그러한 능력이 조금 약한 사람이에요. 그죠? 심신장애로 인하여 전항의 능력이 미약한 자의 행위는 형을 감경할 수 있다 그랬어요. 그죠? 그래서 여기다가 적어볼게요. 형을 감경할 수 있다. 자,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아셔야 되는 게 감경할 수 있다 해서 이 숫자에 좀 관심을 좀 두셨으면 합니다. 이 숫자가 중요하죠. 그래서 임의적이라는 거야. 여기다 적어볼게요. 임의적 감경이에요. 면제는 없어요. 예, 면제는 아니라 감경, 깎아주는 것만 얘기하는, 깎아줄 수도 있고 깎아주지 않을 수도 있다 그 말입니다. 되셨나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사망이 있는데, 이 사망 같은 경우에는, 자, 우리가 원인에 있어의 자유로운 행위다라고도 얘기하는데, 위험 발생을 예견하고 자의로 심신장애를 야기한 자의 행위는 전 2항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그랬어요. 그래서 쉽게 얘기하자면은 정상인으로 취급하는 거죠. 그래서 정상인으로 취급해서 형벌을 받는 거죠. 그죠? 그래서 원인에 있어의 자유로운 행위다. 우리 형법 책에는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뭘 또 공부하냐면 제11조를 볼게요. 자, 내려보자 이거. 자, 이렇게 하면 되겠죠. 그죠? 제11조는 청각 및 언어장애인, 옛날엔 노화자라 그랬습니다. 근데 지금 법 개정해갖고 제목이 바뀌었어요. 그래서 청각 및 언어장애인. 자, 청각 및 언어장애인. 자, 뭐라고 규정하고 있냐면 듣거나 말을 하는데 모두 장애가 있는 사람이에요. 이 사람의 행위는 어떻게 하는 거예요? 형을 감경한다예요. 자, 형을 감경한다. 그래서 필요적, 반드시 해줘야 되는 거죠. 그래서 필요적 감경이죠. 그죠? 예, 그거 좀 알아두셨으면 합니다. 그래서 반드시 형을 깎아주라 그랬어요. 의무적으로 반드시 깎아주라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들은 좀 기억하셔야 되는 게 뭐냐면은 제11조에서는 듣거나 말하는데 모두 장애가 있어야지 돼요. 자, 여기다 좀 적어볼게요. 듣거나 말하는데 모두 장애가 있어야지 돼. 그래서 그걸 좀 아셨으면 합니다. 자, 다시 한번 정리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 11조 같은 경우에 청각 및 언어장애인인데 듣거나 말하는데 모두 장애가 있어야 돼요. 듣는 것만 안 된다든지 말하는 것만 안 된다든지 이런 건 안 되고 듣거나 말하는데 모두 장애가 있어야지 됩니다. 그래서 이 경우에는 필요적 감경을 규정하고, 감경, 깎아주기만 하는 거야. 반드시 깎아주라 그 얘기예요. 면제는 여기 없죠. 그죠? 예. 그래서 필요적 감경이라고 좀 머릿속에 넣어주셨으면 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12조 가볼게요. 제12조는 뭐냐면은 바로 강요된 행위입니다. 강요된 행위 하면은 우리가 떠오르는
저기가 형법 내용이 뭡니까? 기대 가능성에 관련된 것이죠. 그래서 기대 가능성이란 건 뭘 기대한다는 거야? 적법 행위를 기대한다는 얘기죠. 그래서 기대 가능성이 없다라는 말은 뭐예요? 적법 행위를 기대하지 못한다는 얘기겠죠. 그래서 강요된 행위는 저항할 수 없는 폭력이나 자기 또는 친족의 생명, 신체에 대한 위해를 방어할 방법이 없는 협박에 의하여 강요된 행위는 벌하지 아니한다 이렇게 나와 있죠. 그래서 제12조 강요된 행위는 벌하지 아니한답니다. 벌하지 아니한다. 그래서 말씀드리고 싶은 건 뭐냐면은 추가적으로 이 벌하지 아니한다는 어디서 다뤄지고 있냐면은 책임에서, 그죠? 책임이 조각한다는 얘기예요. 네, 그것도 같이 좀 알아두셨으면 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넘어가자고. 자, 요렇게 하면 되나? 자, 그 다음에 이제 그 고의에 대해서 좀 볼게요. 제13조 같은 경우에는 고의인데, 자, 여기서 고의는 어떻게 13조에서 규정하고 있냐면, 죄의 성립 요소인 사실을 인식하지 못한 행위는 벌하지 아니한다 그랬어요. 그래서 인식이 없어야지 돼요. 그죠? 죄에 대해서, 그죠? 죄의 성립 사실을 인식하지 못해야 돼요. 그래서 인식하지 못하였다. X 이렇게 놓고, 자, 인식하지 못한 경우에 어쩐다는 거야? 바로 벌하지 아니한다. 고의가 없다는 거죠. 벌하지 아니한다. 되셨나요? 예, 벌하지 아니한다. 그 다음에 이제 제14조가 있는데, 제14조는 과실이거든요, 과실. 근데 여러분들이, 이 부분을 왜 어려워하는지, 자, 요거 좀 넘겨서 한번 설명을 좀 다시 한번 드려볼게요. 자, 보겠습니다. 과실이라고 하니까 고의의 반대가 과실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 많아요. 근데 그렇지는 않습니다. 고의가 없다 해서 무조건 다 과실이다, 그것도 아닙니다. 우리 14조 과실은 뭐라고 규정하고 있냐면은 정상적으로 기울여야 할 주의를 게을리하여 죄의 성립 요소인 사실을 인식하지 못한 행위는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만 처벌한다 그랬어요. 그래서 무작정 고의의 반대가 과실이 아니라 주의 의무가 중요하죠. 주의 의무, 그죠? 주의 의무. 그래서 주의 의무를, 그죠? 정상적으로 기울여야 할 그 주의 의무를 게을리했을 때, 그죠? 이 경우에는 특별한 규정이 있을 때 어쩐다는 거야? 처벌한다는 거죠. 여기서 적어볼게요. 특별한 규정이 있을 때, 네? 처벌한다는 거죠. 이렇게 정리해야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15조에 대해서 공부를 해보겠습니다. 제15조는 사실의 착오거든요. 자, 사실의 착오야. 자, 15조에 대해서 제대로 모르시는 분이 많은데 형법 조문을 1항을 한번 볼게요. 특별히 무거운 죄가 되는 사실을 인식하지 못한 행위는 무거운 죄로 벌하지 아니한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중요한 것은 인식하지 못해야 돼요. 인식하지 못한 행위, 그죠? 그래서 무거운 죄가 되는 것을 인식하지 못한 행위는 무거운 죄로 벌하지 아니한다 이렇게 나왔어요. 그래서 무거운 죄로 벌하지 아니한다. 자, 무거운 죄로 벌하지 않는데요. 자, 그리고 2항에는 어떻게 나와 있냐면은 결과 때문에 형이 무거워지는 죄의 경우에 그 결과 발생을 예견할 수 없을 때에는 무거운 죄로 벌하지 아니한다 그랬어요. 그래서 예견할 수 없을 때, 그죠? 예견할 수 없을 때는, 그죠? 어쩐다는 거야? 역시 무거운 죄로 벌하지 않는다. 자, 한다 이렇게 나와. 예. 이렇게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거를 알고 계셔야지 돼, 그죠? 되셨나요? 예. 자, 그 다음에 이제 제 16조로 한번 가볼게요. 자, 16조. 제 16조에 보면은 법률의 착오거든요. 이 법률의 착오에 대해서 할 말이 되게 많죠. 법률의 착오. 자, 이 법률의 착오에 대해서 드릴 말씀이 뭐냐면 16조 법률의 착오만 나오면 사람들이 벌써 머리 아파, 뭐 어려워, 뭐 이렇게 생각하는데 한번 조문을 한번 볼게요. 자기의 행위가 법령에 의하여 죄가 되지 아니하는 것으로 오인한 행위는 그 오인의 정당한 이유가 있을 때에는 어떻게 한다? 벌하지 아니한다예요. 그래서 알아두실 것은 오인에 있어 정당한, 그죠? 정당한
이유가 있을 때 어쩐다는 거야? 네, 그런 경우에 하나여 벌하지 아니한다죠. 자,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얘기를 좀 드려볼게요. 시험 문제 우리 잘 나오는 것도 이게 법률의 착오 중에 하나거든요. 이 법률의 착오는 쉽게 얘기하자면 뭐냐면 원래는 범죄야. 원래는 범죄인데 나의 경우에만 특별히 범죄가 되지 않는다고 생각하는 거거든요. 자, 그 경우에 오인의 정당한 이유가 있다면 벌하지 아니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판례에서는 어떤 사례가 있었냐면은 우리 심부름센터라 그러나요? 그 왜 그 탐정업 하는 사람들 있잖아요. 그 심부름센터를 하는데 그 세무서에다가 사업자 등록을 내고, 그죠? 그리고 담당 공무원한테 물어봤더니만 이건 특별히 뭐 허가 이런 것이 없고 그냥 영업하면 됩니다. 그죠? 이렇게 해갖고 이걸 신뢰했단 말이에요. 근데 이 양반이 뭐를 했냐면은 그 신용조사업법에서 금지하고 있는 소재 탐지라든지 아니면 사생활을 조사했거든요. 자, 이 경우에 법정에서 이 사람이 뭐라 그랬냐면은 담당 공무원한테 물어보고 또 여기 세무서에서 사업자 등록도 내고 해갖고 나는 뭐 이거 이런 영업을 해도 되는 줄 알았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이 경우에 이제 대법원에서는 뭐라 그랬냐면은 정당한 이유가 없다 그랬거든요. 그죠? 그것도 좀 알았으면 합니다. 그래서 탐정업 사업을 하는 사람. 자, 요거는 어떻게 봤다는 거야? 자, 정당한 이유가 없다고 했습니다. 자, 그거 좀 알아두십시오. 그래서 어떻게 했다? 처벌을 했습니다. 이 경우에. 예? 좀 알아두셨으면 해요. 이건 판례입니다. 그래서 시험장 갔는데 만약에 심부름센터 탐정업 사업 얘기 나오면은 정당한 이유가 없다는 걸 머릿속에 좀 담아두셨으면 합니다. 되셨습니까? 자, 그 다음에 이제 제 17조에 대해서 한번 공부를 해보겠습니다. 자, 화면을 좀 내려볼게. 제 17조. 제 17조는 바로 인과관계에 대한 거야. 자, 인과관계에 대한 건데 어떤 범죄 사실이 있는데 그것이 범죄와 어떤 직접적인 인과관계가 있어야지 돼요. 인과관계가 없다면은 그 사람을 처벌할 수가 없겠죠. 그러니까 일단 인과관계에 관련돼서는 벌하지 아니한다로 알고 계십시오. 벌하지 아니한다. 왜? 인과관계가 없으니까. 대표적인 사례를 얘기 들어보자면은 자기를 평소 맨날 무시했어요. 뭐 제 얘기만 하면 맨날 깔보고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마라 그러고 무시하고 막 그래요. 그러니까 열받아갖고 이제 이 사람이 저 새끼 가다가 교통사고나 나서 길 가다 죽었으면 좋겠다 하고 맨날 교회 같은 데 가갖고 기도를 하면서 죽기를 기도했어요. 그죠? 미신적인 방법으로. 그러니까 안 죽으니까 무당을 찾아가갖고 무당 보고 뭐라 그랬냐면은 그 선배가 아주 싸가지가 없는데 죽었으면 좋겠다. 응? 그래서 뭐 그런 무당한테 돈을 주면서 이제 기도를 해달라 그랬는데 때마침 이 선배가 교통사고가 나갖고 죽었거든요. 자, 이 경우에 미신적 방법으로 해갖고 사람이 죽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미신적 방법으로 해갖고 만약에 사망에 이르렀습니다. 근데 이 경우에 인과관계가 없다고 보는 거거든요. 미신적 방법으로 해서 사람을 죽일 수는 없는 것이죠. 그죠? 그래서 이 경우에는 인과관계가 없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한다? 벌하지 아니한다로 가셔야 되겠죠. 그죠? 그래서 요거 사례를 좀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미신적 방법으로, 그죠? 저놈 죽었으면 좋겠다. 그런데 때마침 교통사고 나서 죽었어요. 자, 이 경우에 미신적 방법으로 해서 죽었는데 이 경우에는 직접적인 인과관계가 없는 것이죠. 그래서 벌하지 아니한다가 됩니다. 제 17조에서 규정하고 있어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또 보자. 이제 제 18조 부작위범에 대해서 설명해 볼게요. 부작위범이라는 것은 일단 자귀가 뭐냐? 일단 여기에 대한 설명을 좀 해볼게요. 자귀는 뭐야? 자귀는 어떤 의식적인 행동이죠. 의식적 행위를 하는 거야. 그죠? 이걸 자귀라 그러고 부작위는 그죠? 가만히 있는 거야. 의식적으로 가만히 있는 거. 의식적으로 가만히 아무 행동도 아무 조치를 취하지 않는 거야. 아무런 조치를 하지 않은. 자, 예를 들어 갖고 수영장의 수영 강사야. 근데 학생 하나가 아주 싸가지가 없어. 건방져. 그래서 속으로 제자인데
에이, 저 새끼 어떻게 하다 물에 빠져 죽었으면 좋겠다, 수영장에서. 이렇게 마음을 먹고 있었거든요. 근데 때마침 물에 빠져서 선생님 살려주세요, 선생님 살려주세요 하고 막 손을 흔들어요. 근데 저 새끼 저 건방진 새끼니까 죽어도 괜찮아 하고 일부러 그 수영 제자를 빠져서 그냥 익사하게 내비를 뒀단 말이에요. 이 경우에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 수영 강사는 그 학생, 그 제자가 죽지 않도록 구조를 해야 될 그 의무가 그 수영 강사한테 있는 거거든요. 자, 이 경우에 부작위범이 되는 것이죠. 그죠? 그래서 18조 부작위범에 대해서 좀 알아두시고, 부작위범 같은 경우에는 자, 우리 형법에서는 어떻게 규정하고 있냐면, 위험의 발생을 방지할 의무가 있거나 자기의 행위로 인하여 위험 발생의 원인을 야기한 자가 그 위험 발생을 방지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 발생된 결과에 의하여 처벌한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중요한 것은 중요한 건 바로 이 부분입니다. 위험 발생을 제거할 의무가 있는 사람. 위험 발생을 제거할 의무가 있는 사람이 의식적으로 아무런 조치하지 않음. 자, 이 경우를 바로 부작위범이라고 합니다. 뭐 어려운 거 없죠, 그죠? 자, 그 다음에 제19조 얘기를 해볼게요. 제19조는 뭐냐면은 독립행위의 경합을 말합니다. 독립행위의 경합. 자, 독립행위의 경합. 우리가 동시범이라고 하는데, 자, 원인된 행위가 판명되지 않으면 뭐로 해야, 어떻게 한다? 처벌을 미수범으로 처벌하는 거죠. 원인된 행위가 판명되지 않을 때 어떻게 한다? 바로 미수범으로 처벌한다는 거야. 되셨나요? 예.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어떻게 독립행위의 경합이라는 거 쉽게 얘기하자면은 어떤 놈이 하나 꼴보기 싫은 놈이 하나 있어요. 근데 한 사람씩 지나가면서 저 새끼 저 건방져 꼴보기 싫어 하면서 꿀밤 한 대씩 때리고 갔는데 지나가는 사람 하나 다 한 방씩 때리고 갔어요. 근데 그것이 누적돼 갖고 이 사람이 결국은 머리가 터져 죽었단 말이에요. 자, 이 경우에 그 각자를 어떻게 처벌한다? 미수범으로 처벌한다는 거야. 그러니까 살인 기수가 아니라 살인 미수가 되는 거죠. 그죠? 미수범으로 처벌한다, 그 얘기입니다. 그리고 또 여러분 동시범에 대해서 또 하나 더 말씀드리고 싶은 건 뭐냐면은, 자, 우리 상해죄의 동시범이 있거든요. 제 263조. 제 263조에 상해죄의 동시범. 상해죄의 동시범이 있는데, 자, 이 경우에는 어떻게 한다? 공동정범의 예에 의한입니다. 공동정범으로 처벌하는 것도 아니고 공동정범의 예에 의한 겁니다. 자, 요것도 좀 알아주셨으면 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처벌에 대해서 공부를 했는데, 자, 마지막으로 다시 한번 정리를 처음서부터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여기 보시면은 제 구조는 형사 미성년자인데, 형사 미성년자는 몇 살이죠? 14세가 되지 아니한 자죠. 그죠? 그러니까 14세는 안 돼. 그죠? 그러면 13세까지죠. 그죠? 13세. 자, 그 경우에 어떻게 한다는 거야? 벌하지 아니한다예요. 네, 그거 알아두시고요. 그 다음에 심신장애인 제 10조에서 규정하고 있는데, 이 심신장애인 같은 경우에는, 자, 일단 우리 형법 조문에는 3개로 좀 찢어 발견했어요. 그래서 보시면은 제 1항은 벌하지 아니한다고요. 제 2항은 형을 감경할 수 있다, 이렇게 나왔거든요. 쉽게 얘기하자면은 심신장애 약간 미쳤다 이거예요. 제정신이 아니죠. 그죠? 그래서 심신장애 제 10조에 보면은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 없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는 자의 행위라 그랬거든요. 둘 중에 하나만 해당돼도 바로 심신장애인이 되는 거야. 근데 이 경우에, 그죠? 1항 같은 경우에는 벌하지 아니한다. 그래서 책임 조각으로 해서 처벌하지 않고, 근데 완전히 또라이가 아니라, 완전 미친놈이 아니라 반 미친놈, 반또라 그러죠. 반또. 그죠? 자, 여기다가 적어볼게요, 제가. 그래서 1항은 완전 또라이야. 완전 또라이.
완전 또라이는 뭐야? 벌하지 아니한다고 반또라이, 그죠? 반또죠. 반또 같은 경우, 반또라이, 반만 좀 미친 거야. 살짝 마탱이 간 놈이야. 이 경우에는 뭐예요? 형을 감경할 수 있다 해서 임의적 감경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되셨습니까? 근데 알아두실 것은 감경할 수 있다 해서 임의적이라는 거야. 깎아줄 수도 있고 깎아주지 않을 수도 있어요. 되셨나요? 예, 그걸 임의적 감경이라 그래요. 감면은 없죠. 잘 보세요. 감경까지입니다. 감면은 아니야. 그래서 감경할 수 있다 해서 임의적 감경을 규정하고 있고요. 10조 3항에서는 우리가 원인에 있어의 자유로운 행위라 그러는데 정상인으로 취급해서 정상적으로 처벌합니다. 예. 자, 그 다음에 이제 제11조에 대한 얘기입니다. 11조는 청각 및 언어 장애인인데 듣거나 말하는데 모두 장애가 있어야 돼요. 모두. 예? 듣지도 못하고 말하지도 못하고 모두 장애가 있어야지 돼요. 둘 중에 하나 갖고는 안 되고 모두 장애가 있어야지 돼요. 이 경우에는 형을 감경한다 해서 필요적 감경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감면은 없어요. 그죠? 감면은 없어. 조심히 잘 봐야 됩니다. 감경이에요. 그래서 반드시 깎아 주어야 한다는 거예요. 되셨습니까? 예. 자, 그리고 또 넘어가서 볼게요. 깨끗하게 하자. 그 다음에 제12조 같은 경우에는 자, 강요된 행위인데 자, 벌하지 아니한다라 그래서 책임을 조각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저항할 수 없는 폭력이나 자기 또는 친족의 생명 신체에 대해 위해를 방어할 방법이 없는 협박에 의해서 강요된 행위는 벌하지 아니한다 그랬어요. 그죠? 예를 들면은 그거야. 뭐 그 회사 기밀을 빼오지 않으면은 너 딸내미를 확 죽여버리겠다. 네 아들내미를 확 죽여버리겠다 하면서 막 협박을 했을 때 이 경우에 어떤 사람이든 그죠? 이 사람에게 대해서 그죠? 비난할 수가 없겠죠. 그죠? 범죄를 저지른다고 한다면은 왜 그래? 누구든지 다 그런 상황이면은 그죠? 강요된 행위에 의해서 범죄를 저지를 수밖에 없단 말이에요. 자, 그래서 그걸 갖다가 뭐라 그러냐면 적법행위를 기대할 수 없다 해서 기대 가능성이 없다 이렇게 보는 거죠. 자, 뭐라고? 기대 가능성. 그래서 기대 가능성이라는 것은 쉽게 얘기하자면은 적법행위를 기대한다는 거거든요. 자, 적법행위를 기대한다는 걸 갖다 기대 가능성이라 그래요. 그래서 기대 가능성이 없다라는 것은 적법행위를 기대할 수가 없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제12조 강요된 행위 같은 경우에는 자, 다시 한번 말씀드리는데 벌하지 아니한다로 책임이 조각된다는 것을 알아두셔야 됩니다. 되셨나요? 자, 그 다음에 제13조 고의에 대해서 볼게요. 그래서 고의는 13조에서 규정하고 있는데 죄의 성립 요소인 사실을 인식하지 못한 행위는 벌하지 아니한다 그랬거든요. 인식이 없어야 돼. 죄에 대한 인식이 없어야지 돼요. 자, 이 경우에는 벌하지 아니한다야. 되셨어요? 예. 자, 그 다음에 근데 또 알아두실 것은 뭐냐면은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그런 것도 참고적으로 알아두시고요. 제14조 과실에 대한 얘기를 좀 해볼게요. 여러분들은 요 과실에 대해서 제대로 설명하시는 분을 못 봤어요. 뭐라 그러죠? 수험생들한테 물어봐도 그렇고 실제 뭐 경찰이나 뭐 이런 사람들한테 과실범에 대해서 얘기해봐라 그러면은 이 법조항이 제14조라는 걸 모르는 분들도 많고 그죠? 고의의 반대가 그냥 무조건 다 과실이 되는 거 알고 있는데 그렇지가 않습니다. 이 과실범이 되려고 한다면은 바로 주의 의무가 필요합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우리 형법에서 제14조 과실범이 되려고 한다면은 주의 의무가 있는데 그 주의 의무를 게을리했을 때, 그죠? 정상적으로 기울여야 할 주의 의무를 게을리했을 때 어떻게 된다? 과실범으로 처벌하는 거거든요. 예, 그것도 좀 알아두셨으면 해요. 특별한 규정이 있을 때 처벌한다고 형법에서 규정하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사실의 착오에 대해서 볼게요. 자, 인식하지 않은 경우, 인식이 없는 경우에는 무거운 죄로 벌하지 아니한다 이렇게 나왔는데 법조문에 이렇게 나왔어요. 특별히 무거운 죄가 되는 사실을 인식하지 못한 행위는 무거운 죄로 벌하지 아니한다 이렇게 나와 있거든요. 자, 어떤 경우가 있을까요? 대표적으로 뭐 이런 경우가 있어요. 자기 친형이랑 막 사이가 안 좋아갖고 막 다툼이 있어 싸웠어요. 그래갖고 싸우다가 이제 뭐 승질이 나갖고 이제 막 벽돌 한 장을 들고 확 가격을 했는데 때마침 딱 쓰러져서 확인해 보니까 자기의 친형이 아니라 자기의 아버지인 경우가 있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경우에 아버지는 존속살인이 되기 때문에 형량이 무거워지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 경우에는 어떻게 되는 거야?
무거운 죄가 되는 것을 인식하지 못한 경우겠죠. 그렇기 때문에 이 경우에는 존속살인으로 하지 않고 일반 살인이 되겠죠. 자, 그 다음에 예견 X 이렇게 적였는데 제 2항에서 뭐라고 나왔냐면은 결과 때문에 형이 무거워지는 죄의 경우에 그 결과 발생을 예견할 수 없을 때는 무거운 죄로 벌하지 아니한다 이렇게 나왔어요. 그래서 여기 둘 다 벌하지 아니한다 나왔는데 이 벌하지 아니한다 이것은 바로 책임과 관련됐다는 것도 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책임을 지우기가 좀 애매하다는 거야. 자, 그 다음에 법률의 착오, 이것도 시험 잘 나오죠. 법률의 착오에서 꼭 기억하셔야 될 것은 뭐냐면요, 바로 오인에 있어 정당한 이유라는 요 단어예요. 우리 형법에서 유일하게 오인에 있어 정당한 이유라는 요 단어, 그죠? 요 정당한 이유라는 단어는 형법 제16조 법률의 착오에서만 딱 한 번 등장합니다. 다른 데서는 등장하는 게 없어요. 자, 꼭 좀 기억해 두십시오. 그래서 정당한 이유가 없다면 어떻게 돼요? 정당한 이유가 있다면은 벌하지 아니한다고, 정당한 이유가 없다면은 처벌한다는 얘기입니다. 우리 대표적인 판례로서 아까 말씀드렸지만은 탐정업 하는 사람이, 그죠? 관할 구청에다가 물어봤고, 또 세무서에다가 물어봤더니만 세무서에 가갖고 사업자 등록도 하고 심부름센터라 그러죠. 탐정업을 했는데 바로 신용조사업법에서 금지하고 있는 사생활 조사나 아니면 소재 탐지 이런 행위를 했었어요. 자, 이 경우에 우리 대법원은 정당한 이유가 없다고 해서 처벌을 했다는 걸 알아두십시오. 그래서 만약에 시험장 갔는데 탐정업 얘기 나오면은 요거 처벌했구나 이렇게 알아두셨으면 합니다. 자, 그 다음에 또 보자고. 자, 17조에 보면 인과관계가 나왔는데 아까 얘기했지만 인과관계는 뭐예요? 자, 어떤 범죄의 결과가 있고, 그죠? 그리고 어떤 행위가 있었어요. 근데 이 행위하고 바로 이 범죄의 결과를 연결시켜주는 연결고리를 말합니다. 이 연결고리가 없다고 한다면은 그 사람에게 책임을 지을 수가 없겠죠. 그죠? 형사 책임을 지을 수 없겠죠. 그래서 이 경우에는 벌하지 아니한다. 대표적인 사례를 여러분 제가 샘플을 기억하고 있으라 그랬었죠. 평상시 마음에 안 드는 선배가 있었어요. 건방져. 맨날 내가 얘기하면은 태클 걸고 내가 얘기하면 맨날 무시하고 함부로 하고 막 그래. 그래서 속으로 저 새끼 가다가 교통사고 나서 뒤져버려라. 맨날 이렇게 마음속으로 미신적으로 저주를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때마침 교통사고가 나서 죽었어, 그 선배가. 자, 이 경우에 직접적인, 그죠? 인과관계는 없죠. 그죠? 미신적 방법에 의해서 비록 그 선배가 죽었다고 하더라도 미신적 방법으로 인해서 사람이 죽었다고는 볼 수 없는 것이죠. 그래서 이 경우에는 인과관계가 없습니다. 그래서 벌하지 아니한다 이렇게 가야 되겠죠. 자, 그 다음에 이제 17조까지 했고, 자, 18조 볼게요. 자, 18조 이렇게 보자. 18조에 대한 얘기를 해볼게요. 자, 부작위범에 대해서 아까 설명을 드렸는데, 작이라는 것은 어떤 의식적 행위를 말하는 거고, 자, 부작이라는 것은 의식적으로 가만히 있는데 그냥 무조건 가만히 있다 해서 다 죄가 되는 것이 아니라 위험 발생을 제거할 의무가 있는 사람이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아니했을 때 바로 부작위범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중요한 것은 그냥 가만히 있는 것 갖고는 안 돼요. 의식적으로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는 거야. 되셨나요? 그런 의무가, 위험을 제거해야 되는 의무가 있는 사람이 아무런 조치를 하지 않았을 때, 그리고 범죄의 결과가 발생했을 때 어떻게 된 거예요? 예, 바로 부작위범이 되는 것이죠. 자, 그 다음에 제 19조에 대해서 보겠습니다. 독립행위의 경합 나왔는데, 자, 19조에서는 원인된 행위가 판명되지 않으면 미수범으로 처벌한다 이렇게 얘기했고요. 맨 비슷한 맥락인데 우리 263조 상해죄의 동시범의 특례가 있는데, 이 경우에는 공동정범으로 처벌하는 것이 아니라 공동정범의 예에 의한다 그랬어요. 그것도 좀 알아두셨으면 합니다. 자, 오늘은 수업을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예. 알아듣게 설명을 좀 했는데 최대한 여러분들이 오래 기억할 수 있도록 잡스러운 설명은 빼고 설명을 드렸는데, 얼만큼 여러분들이 좀 도움이 될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중요한 부분은 틀림이 없습니다. 이 처벌 정리는 한 번은 해가셔야 돼요. 그죠? 자, 오늘 수업 여기까지 하고 마치겠습니다. 그리고 주말 잘 보내시고요.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